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주간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151차. 와, 정확하게 딱 5개월을 채웠네요. 아, 그러네요. 참 길게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는데. 뭐 지긋지긋이 진이 빠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긋지긋보다도 막 이렇게 진이 정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망자는 246명이고요. 전주에 비해서 6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도 뭐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비군을 이제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슬라마흐라고 이제 그 일종의 19살, 이제 18살에 군을 가잖아요. 이제 19살에 이제 그 어떤 특수 쪽으로 가는 어떤 시작점에 있는 정말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병이라기보다 그 중에서 가자 칸 유니스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3명이 죽고 결국 4명은 부상 때문에 죽고 부상자들이 완전히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 19살짜리들이 이렇게 뭐 사진에 보면은 다 뭐 슈미 이렇게 있고 다 나이 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19살이면은 티네이저잖아요. 10대.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좀 아니, 물론 가사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죠. 이거는 하마스가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나라를 방어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미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막 목숨을 걸고 진짜 나가는 젊은이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사가 그러니까 부비 트랩 해가지고서 결국 이게 건물이 막 접전을 하면서 막 부비 트랩 이쪽에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맞았기 때문에 하는 당연한 정당 방위인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걸 보면 그게 좀 많이 아프고 저는 뭐 아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다 서로 잘 알거든요. 뭐 하여튼 한 집 건너 뭐 하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알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뭐 친구고 이런데 굉장히 어쨌든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접전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왜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끝난 것 같은데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그러니까 작전적으로는 어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럼 괜찮겠지 하는데 막 뭐 밤새 치열한 전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그 현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로켓이 또 발사되고 그러면 게릴라 뭐 남은 뭐 누가 지휘를 해가지고 뭐 체계적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정말 그렇죠. 끝이 안 나는 어떤 이 게릴라전을 계속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와 이렇게 죽으니까 사망을 하니까 부상자도 꽤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통계에 의하면 14,492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분의 자녀도 이렇게 또 부상당했던 지금 그런 것도 재활을 하고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특별히 기도를 해주실 파트가 부상당한 군인들이 정말 다시 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어쨌든 뭐 이 친구들은요 뭐 다리 잘린 친구들, 팔 잘린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뭐 육체적인 회복도 필요하지만 PTSD라고 해서 전쟁 증후군 트라우마 그렇죠. 트라우마 그런 심리적, 영적인 그런 또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자 상황에 대해서 저번 주에 가자에 불행한 또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 특별히 구호품 전달하려고 하다가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팔레스타인 쪽의 집계에 의하면 104명이 사망을 했고 수백 명이 수백 명은 부상이 당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거기 구호품 전달에 있어서 이렇게 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또 이것도 참 여유로워. 어쨌든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의 이제 스토리가 막 나가고 있고, 막 미친 듯이 나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이 어쨌든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남부 가자에서부터 북부 가자까지 가야 되는 게 그래서 복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마스가 공격하지 않고 이게 그 트럭들이 다 잘 해변길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확보하고 뭐 탱크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마스가 뭐 해코지하지 않도록 훔쳐가지 않도록 이제 그런 어떤 컨셉으로.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목요일 새벽에 일어난 건데, 지난 목요일 새벽인데, 사실 그 전부터 며칠 전서부터 이것을 계속 그렇죠. 이번 했는데 사건은 3일째 새벽 4시에 그렇죠. 일어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뭐 3일 동안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이게 4일째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한 게 아닌가, 셋업 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도 보는구나. 네네네. 왜냐면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오케이. 이제 이 전쟁을 이제 5개월째 되면서 뭐냐면은 이게 하여튼 이슈가 하는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이제 뭔가가 일주일 동안 뭐 내지 열흘 동안 막 계속 이렇게 국제사회 안에서도 막 미국 파도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와 한 다음에 한번 빵 하는 어떤 그런 지지난주서부터 계속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두 국가 제한, 두 국가가 세워야 된다. 두 국가가 거의 소셜 미디어는 뉴스를 통해서 두 국가 막 국제사회, 유럽, 미국 난리가 나는, 막 남미 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열방에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국회에서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12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99명이 그냥 이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양측 간의 어떤 네고시에이션과 이런 협상을 통해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가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선 팔레스타인 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현실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보안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냥 관찰된 게 뭐냐면, 오케이. 그렇게 국회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99명의 국회의원이 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노 한 다음에 그게 걔가 이렇게 후시후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쓰나미 같은 파도가 뭐냐면은, 라파흐를 치네 만에, 라파흐 치면은 이제 국제사회, 미국에서부터 국제사회, 유럽에서부터 남미 뭐 이런 데서 라파흐 치면은 이거는 망한다. 라파흐 치면은 가자 민간인들 다 죽는다. 가자 민간인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프리컨디션이, 전제 조건이 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을 먼저 옮겨야 된다라는 걸로 먼저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미국은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열방은 싸잡아서 이미 가자 다 망했는데, 그렇게 하면 민간인 디자스터, 민간인이 어떻게 돼? 민간인 막 가자. 그러니까 사실이기는 해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제 느낌이 뭐냐면은, 뭔가가 하나가 밖에서 사그러들면은 또 하나가 파도처럼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소하는 거죠. 계속해서 참소, 죄송합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accusation이죠. accuse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까지도 이랬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될 거야. 이미 제노사이드, 이미 인종학살이야. 이미 인종학살, 또 인종학살이 될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계속 퍼붓는 게 저는 이게 하면서 이게 확 느껴지면서 거의 이스라엘의 창공을 통해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왜냐면 너무 근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거짓으로 이렇게 쫙 이 나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고 민족이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게 거짓으로
굉장히 강하게 누른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이렇게 사람이 암울해지더라고요. 막 너무 이렇게 막 인종학살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민족한테 쓰면 안 되는 단어잖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당했고, 그래서 제네바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낸 뭐 국제법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가해자가 됐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어를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부러 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한 10,000번을 하면은, 아니면 100번만 해도 그럴싸하게 하면은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싸하면은, 거짓말도 잘하면은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럴 것 같은, 이렇게 완전히 정말 정의와 공의가 진짜 완전히 다 기죽이 박죽이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열방들이 막 악의를 갖고 인종학살 될 거야. 지금 이미 인종학살을 하고 있는데 또 일어날 거야. 인종학살 막 딱따구리처럼 쪼아대면, 그러면 이게 딱,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냥 마음이에요. 생각이니까 그냥 나누지만,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이 땅은 어떤 땅이며 창조주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을 유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인종학살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어떤 진실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확신을 갖고선 선포하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진리와 지금은 거짓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은 미디어를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혹되기가 쉽고, 맞아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맞아요. 특히 AI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심각해질 텐데, 왜냐면 이제 비디오도 다, 영상도 다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사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와 거짓과의, 그리고 거짓이 굉장히 막 열방이 막 다 싸잡아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데, 근데 이거보다도 더 강한 거 진리라는 거, 그것을 확신을 갖고선, 왜? 그 창조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끝난 얘기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한번 나누어 봅니다. 이게 진리가, 그때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때는 정말 이거는 순교까지 가는 거잖아요. 진리로 인해서. 지금 근리로 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게 뭐 서프라이즈 이게 아니라, 놀랄 일이 아니라,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지금 거짓을 계속 저는 이제 얻어 터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세게 나오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이게 파도가 쓰나미처럼 이제 일주일 동안 뭐 두 국까지 아니면은 그게 한가 사그라들어. 지금은 이제 라파와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단, 3월 10일이 라마단이잖아요. 라마단에 터진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사람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좀 움츠러들게 만드는, 지금 그게 라마단이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라마단까지 뭐를 안 하고, 라마단까지 인질 협상을 맞춰야 되고, 라마단까지 라파크를 어떻게, 라마단 전에 이게 안 되면 라파크가 어떻게 되면은 뭐가 터질 것이고 지금 계속. 네. 와. 라마단은 이슬람의 금식 기간인데, 올해는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 동안 하는 건데, 그 30일 동안 그게 해가 떠 있을 때는 이제 음식을 침도 뱉죠. 그리고 물도 안 마시는. 침 뱉으니까 물은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해만 졌다 하면은 한 밤에 막 엄청 보통 파티예요. 옛날에 어떤 아티클 읽었는데, 음식 소비가 그때가 더 금식 기간에 음식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얼마나 해치겠어요, 그것도. 네.
여튼 그런 기간인데 이제 그런 기간이 이게 뭐냐면은 소위 영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슬람이라는 그런 어떤 영이 있다면은 이 이슬람의 영이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뭔가 연합이 되는 그런 왜냐면 이게 공동체적인 어떤 활동이잖아요. 라마단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움직임 속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에 굉장히 그게 이제 파워가 있는 그쵸 거죠. 연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원리인 것 같아요. 어떤 그쵸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도 사실 10월 7일 터졌을 때 이 연합했었을 때 그 파워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처음 보는. 근데 처음 그러니까 바로 10월 6일은 막 분열에 완전히 치닫는 상황으로 갔다가 10월 7일 빵 터지고 10월 8일에 딱 봤었을 때 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연합된 상황이 조금씩 뭐 그런 것들은 있기는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는 근데 그 연합의 영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 진짜 눈으로 막 피부로 경험했고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라마단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진리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말하고 한다라는 것,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싸움인데 이걸 세상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렇죠. 관점으로 그것을 시작을 해야 믿고 돼요. 그것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움직여야 된다라는. 물론 가서 그러면은 다 때려 눕히자, 팔레스타인 사람 다 죽이자.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가서 싸우고 뭐 다 죽이고 그러면 다 죽이고 밀어내서 우리가 그럼 거기서 살게. 왜냐면 이건 우리 유업이니까. 그거는 이제 아닌 거잖아요. 방법적인 면에서. 그러나 이렇게 움츠려 들어가지고선 어떡하지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어쨌든 들었는데 저번 주에 그 가장 큰 이슈가 그 인질 협상에 대한 건데 이번 주는 어떤 그 전개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질 협상. 네, 인질 협상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그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뭔가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이 목요일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교착이 된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거기 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 세계 미디어가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걸 인정하고 소망이 있는 걸로. 그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난 목요일에 이 거기 구호 그 사건 때문에 구호 사건 때문에 하마스가 스탑하겠다.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랬는데 또 그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구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인질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리스트 보내라. 그래야 우리가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카이로에서 거기 인질 협상이 있는데 다 모여라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안 보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또 이 프로파간다 비디오를 또 쐈어요. 이 하마스가. 뭐에 대한 인질. 그러니까 인질들 이제 그 할아버지 3명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이 할아버지 3명을 갖다가 했는데 결국 결말은 뭐냐면 이 3명도 죽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다 피로 범벅이 된 그 상황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4명까지도 죽어서 총 7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또 올린 거예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항상 샤밧 전에 꼭 이제 샤밧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그 숫자를 알려줄 수가 없는 게 이제 이스라엘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숫자뿐만 아니라 누가 살아있고, 거죠. 그렇죠.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었는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얘기했다가 근데 또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항상 죽었나 살았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이 해야 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심리전을 갖다 계속하고 있는 데서 이제 이거를 달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이름, 그 목록을 달라고 그랬을 때, no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막 금요일에 그런 식으로 갖고 놀고, 그렇게 해서, no 해서 안 줘. 그러면은 이스라엘 측에서도, 그럼 대표단 안 보내. 이렇게 지금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인질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단 보냈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와, 정말, 이 하마스가 완전 고단수예요. 고수예요, 고수. 이 정말 그 이스라엘이 중요시하는 어떤 삶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막 신나게 해먹는 그런 게 저는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구호 트럭도 멀쩡하게 3일 동안 멀쩡하게 가다가 이제 4일째 그걸 갖다가 하면서 또 막 빠다다다다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단 얼마 안 두고 그러면서 라파크 오네만에 어떻게 하낼 거냐, 인질 협상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걸 다다다다다 올린 다음에 인질 협상 우리 이것 때문에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걸 이렇게 이들의 뭐라 그러죠? 악한 거 있죠. 괴계 있잖아요. 정말 그 괴계가 막,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프레셔한 압력이란 압력을 막 이렇게 얹고 또 얹고 또 막, 그만 이제 그 밑에서 막 이걸 막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인지의 가족들을 어떻게 아우러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뻔히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나 이 전쟁 내각에서는 거기에다가 그래, 그럼 그래도 보낼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네네. 그 인질 협상에서 라마단이 만약에 들어오면 실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분수를 했는데, 지금 하마스가 물자가 부족하다라는, 단약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총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휴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라마단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낮에 굶고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네. 물자가 부족하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하마스가 최대의 그걸 베네핏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식의 협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라마단 전에 한 일주일 그 사이에 그 극적인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아니, 그래서 실제로 구호를 물자를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게 해왔고, 이제 비행기를 지금 공중으로 지금 막 하는데, 그것도 위에서 다 드론으로 찍은 거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문제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북부 가자를 어느 정도 진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왜냐면 이제 북하고 남을 어쨌든 이렇게 갈라놓은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라도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고,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이렇게 시범 삼아서라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구호 물자도 그 구호품을 다, 그럼 북쪽에 원래 그 10월 7일에 하마스가 완전히 박살을 낸 거기도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북쪽 안으로 집어넣을 것, 그것도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라마단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극적인 또 어떤 합의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이란 쪽에서 이제 헤즈볼라랑 발표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 갈란트 국방부 장관도 그게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가자의 라파흐를, 마지막 남은 그 도시, 그리고 하마스의 이제 4개의 대대인가, 하여튼 그것을 향해서 작전, 지상 공세를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헤즈볼라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너네들이 이 공격을 더 업할 수 있게끔 자유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무제한 공격할 수 그렇죠. 있는. 그 알아서 해라. 프리패스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라마단 사이에, 근데 지금 남쪽은 뭐 그 구호 물자나 그런 거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요 일주일 안에 이제 인질 협상, 아까
그게 가능성은 있겠네요. 왜냐하면 또 네. 기간도 묘하게 6주의 저기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단을 건띠는 거야. 그죠? 그 사이에 이쪽도 이스라엘도 민감하고 아하. 지금 저기 하마스도 지금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아. 이걸 건너뛰는 그 6주를 딱 맞출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그건 그 넘기자라는 폭동을 거지. 그러니까 가자 같은 경우는 가자 주민들의 폭동을 그렇죠. 왜냐하면 강제우는 당장 먹을 것도 그렇죠, 없는데 그 없는데. 율법까지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이거는 사람이 진짜 굶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혁명이 다 그렇죠. 맞아요. 그 빵 때문에. 빵 때문에 빵값 일어나는 예, 빵값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미묘한 게 왜냐면은 이제 가사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하마스가 또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서안지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의 폭동을 일으키는 게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전략이죠. 전략이잖아요. 그걸 사실은 하마스가 10월 7일 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뭐 헤즈발라도 그랬고, 뭐 헤즈발라는 뭐 10월 8일서부터 살짝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올인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을 갖다가 선동시키기 위한 어떤 거가, 그래서 그게 라마단이 또 될 수 있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초긴장 상태가, 이 라마단을 두고 초긴장 상태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웬만하면 휴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휴전에 들어가면 그 군사나 그 인력들을 웨스트뱅크에다가 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거기 더 안전이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사는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최소한의 싸우는 건 병력만 아니니까.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쪽 거기 서안지구 쪽으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휴전한 상태라면은 이제 딱 워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좀 그냥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헤즈볼라를 향해서 야 가자 우리 휴전한다 그래서 너네 휴전 같이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협박이. 왜냐면 자꾸 해코지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저는 그거는 라마단이랑 상관없이 칠 것 헤즈볼라랑은 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헤즈볼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금 피난 나온 8만 명의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 시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엄청난 그렇죠. 재정적인 네.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리고- 이거 빨리 해결하는 게 더 맞아요. 낫지 그리고 않을까라. 헤즈볼라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6주 동안 가만히 있으면 또 다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지금 이 블루 라인이 국경이라면은 거기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아직도 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그 협상을 위해서 레바논에 가 있어요. 그 아모스 어쨌든 그 사람이 계속 가서 이 휴전을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뭐 헤즈볼라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죠. 그러기 안 위해서는 물러나죠. 결국은 조폭들은 힘으로 눌러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라마단에 상관없이 때리지 헤즈볼라는 않을까. 계속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때리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안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둘이서 계속 핑퐁은 계속 되고 이쪽은 휴전을 하고 그럼 이제 한쪽에 좀 이렇게 주시해서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는 있겠네요. 휴전을 했으니까. 그냥 임시 지금까지의 강도의 이상의 왜냐하면 만약 휴전이 됐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힘을 저쪽으로 북쪽으로 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훨씬 더 강도가 모든 센 면에서. 그런 이제 전쟁 레벨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하마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하마스의 입장에서 이 라마단 기간을 이용해서 휴전을 하는 게 좋은 게 이제 이게 가사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 굶은 상태에서 저녁까지도 못 먹는 이런 상태까지 간다면
이거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맛이 간다. 예, 미치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그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밌는 분석이네요. 그냥 생각이 그냥 입이 들었던 네, 좋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헤즈볼라는 또 그렇게 헤즈볼라에 대해서 또 뭐 특별히 다른 주말 내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지금 사실은 가장 남쪽까지 그 로켓이나 뭐 미사일 같은 걸 쏜 것이 아플라라고 해서 나사렛보다도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 아시는 분은 이스라엘 그 평지에 아플라가 있거든요. 이 도시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게 날아갈 정도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게 나가냐면은 이제 그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설치한 수많은 뭐 무기고에서부터 그거를 어쨌든 빨리 폭격을 해가지고 빨리 없애는 거, 그 무기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무장 해제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게 이제 타겟이고, 그 다음에 정밀 지금 사살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주말 안에 10명의 이 헤즈볼라 테러 요원을 사살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또 들어가 있냐면은 이란에 있는 IRGC가 뭐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군.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리아 쪽이랑 연결된 그 수비군,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랭킹이 낮은 그 군인들 중에요. 조금 이게 좀 사령관 그 인플루언서들 있죠. 나름 군에서.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타겟해가지고 10명을 이제 주말 안에,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주말 안에, 주말 며칠 사이에 그냥 10명을 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어디냐면은 그게 지중해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쪽이 해군 그 드릴도 했단 말이에요. 훈련.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어쨌든, 그러니까 시리아를 통해서 이 지중해 쪽으로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그냥 이 이스라엘의 어떤 준비를 봤었을 때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같은 사람을 저기 시리아 저 지중해 북쪽, 그러니까 레바논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항구 도시 쪽, 거기에 있는 사람을 암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어요. 이 10명을 암살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막 수위가, 그러니까 서로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라마단에 뭐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분석을 했었을 때는 또 그건 서로의 어떤 그 좀 쉼을 두고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뭐 가능성은 있겠네요. 하여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일주일 딱 남았어요. 라마단. 그죠? 그러네요. 네. 이번 주 업데이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이번 주는 라마단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이제 결정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과 정말 이 하마스 전쟁 가운데, 그래서 사실 이 라마단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의 영적 연합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근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지난 1월화 그렇게 또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그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첫째 날은 못을 두고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둘째 날은 그래서 개인 어떤 회개 금식 기도를 하고, 둘째 날에서는 어떤 가정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어떤 회개 기도를 그렇게 이제 금식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솔류라는 메시아닉 유대인 그 워십 팀이 있어요. 젊은 팀인데 그 팀이 이제 또 40일을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2월 29일서부터 40일 동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이 라마단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라마단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지금 5개월이 어쨌든 지난 상태에서, 그리고 사실 저희에게 있어서는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4월 23일이 이제 6월절이고, 그런가 이제 불임절도 다가오고 있고, 3월 25일인가 하여튼 불임절과 6월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흐름과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두고 진짜 아주 저희도 정밀 기도를 해야지, 네. 이런 어중이 떠중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두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고 왜 세우셨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열방이 믿게 됐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참 이스라엘, 남은 자 이스라엘에 이제 접붙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붙여지는 것, 이런 가운데서 정말 접붙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랬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네. 그 기도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네. 네, 라마단을 이제 오늘 앞두고 특별하게 기도로 끝내도 될까요? 네, 피지컬리 살 길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만, 이 존재적으로 살려면은 정말 예수와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진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로마서를 붙잡고, 로마서 특별히 9장, 10장, 11장을 붙잡고, 정말 특별히 11장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은, 이번 주간 동안 특별히 라마단을 앞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네,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기도 또 제목을 나눴는데, 그것을 같이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